네, 교수님. 요즘 원숭이 두창이라고 연일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감염병이 피부 발진이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피부과적인 측면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어떤 병인가요? 천연두 하면은 이제 얼굴에 흉이 생기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는데, 다행히 197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병이 지구상에서 소멸됐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소멸된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인데, 동물에 기생을 하고 있다가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그런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감염된 동물을 만지거나 또는 감염된 동물이 죽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지는 경우, 아프리카에 이 병이 많은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죽은 동물을 수거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꼭 원숭이에만 감염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람쥐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다른 동물에도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된 동물을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람이 감염되면 그 감염된 사람과 이제 호흡기 감염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고요. 또 감염된 사람이 내는 분비물, 또 피부에 고름이 생기면 그 고름 이런 데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연두보다는 그 사망률이나 이런 게 좀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피부에 생기는 흉의 정도도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병입니다. 한국에도 원숭이 두창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된 사람한테서 균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감염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다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번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심을 한다면 최소한으로 예방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잘 알려진 것은 나이지리아에서 연구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6개월 동안 발생된 약 300여 명의 환자들을 보니까 천연두 예방 접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된 1978년도 이후에 출생된 경우에만 이제 원숭이 두창 환자가 생기는 걸로 봐서, 그 이전에 출생돼서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한테서는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일 나이가 어려서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서는 감염될 찬스가 높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특히 네. 이제 피부 발진이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균에 감염되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번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잠복기라고 하는데, 잠복기는 5일에서 길게 보면 3주까지 잠복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감기 증상처럼 특이적이지 않은 증상, 열이 나거나 좀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뭐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가 피부에 이제 발진이 생기게 되는데, 피부의 발진은 얼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몸과 팔다리로 이제 번져가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편편한 반점 형태의 발진이 생기다가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구진 형태, 또 물집이 생기는 수포 형태가 생기고, 거기에 고름이 차는 농포 형태, 그리고 수포나 농포가 터지게 되면은 이제 고름이나 진물이 나오다가 그게 마르면 닦지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런 것이 이제 반점부터 농포까지 순서대로 이제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흉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 그러니까 반점부터 농포까지 여러 형태가 동시에 우리 몸 전체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요즘에도 보는 수두 있지 않습니까? 수두와 병변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두와의 감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연두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천연두는 무엇이고 원숭이 두창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네. 궁금해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과 천연두가 속해 있는 바이러스군을 우리가 오소폭스 바이러스 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소폭스 바이러스 군에는 4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몽키폭스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이고, 또 하나는 베리올라, 이게 이제 천연두라는 거고요. 베리올라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우폭스 바이러스, 이렇게 4가지 바이러스가 있어서 바이러스의 종류가 비슷한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우폭스 바이러스는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천연두는 1978년도에 우리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몽키폭스 바이러스는 천연두랑 되게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피부 발진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천연두보다 그 심한 정도가 굉장히 낮고요. 또 나중에 치유됐을 때 생기는 그 얼굴의 흉터 이런 것이 덜 심한 형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의 경우에는 이제 천연두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숭이 두창의 경우에도 사망률이 1% 내지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꽤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 4가지 바이러스가 서로 이 항원이 비슷한 것이 많아가지고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또 원숭이 두창의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또 천연두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개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외에 원숭이 두창과 헷갈리는 비슷한 질병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의 경우에는 이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반점, 그다음에 구진, 수포, 농포 이런 것이 몸으로 점점 번지면서 반점에서부터 농포까지 이행되는 그런 발진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흉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질환 중에서 수두라는 병이 있습니다. 수두. 물론 수두를 유발하는 균 바이러스하고 원숭이 두창의 바이러스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피부 발진의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수두인지 원숭이 두창인지 감별이 그 피부만 봐서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발진이 있는 환자들이, 특히 수두 환자가 왔을 때는 좀 유의하게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숭이 두창의 치료법은 무엇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이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진단은 이제 PCR, 요즘엔 PCR이 워낙 유명한 단어가 돼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균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는 사실 바이러스 질환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제도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대증적인 이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피부에 발진이 생긴 거는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항생제용을 발라준다든지 하는 치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 원숭이 두창을 앓고 있는 환자와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을 한 경우에는 즉시 예방주사를 맞으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숭이 두창에 의해서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경우에 흉터가 많이 남게 되는 네. 것인가요? 그래서 천연두 하면 이제 얼굴에 이렇게 푹 패인 흉터가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연두에 걸리면 후유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원숭이 두창의 경우에도 그런 흉터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천연두보다는 흉터의 정도가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숭이 두창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천연두 백신을 안 맞은 40, 50대 미만이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숭이 두창과 천연두를 유발하는 균이 이 항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하면 그때 생기는 항체가 원숭이 두창 균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두 예방 주사를 맞은 1978년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원숭이 두창에 걸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그 예방주사 때문에 생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조금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원숭이 두창은 이제 역시 호흡기 감염도 되고 또 원숭이 두창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균이 감염돼서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얼굴에 흉을 남기는 이런 발진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했듯이 현재 마스크도 쓰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천연두의 예방 접종을 한 분들은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증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에 바로 가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